주거 안정을 위해 LH가 올해 8만 8천 가구의 분양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실수요자들에게 어떤 기회가 될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서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올해 LH가 공급하는 분양 임대주택이 총 8만 8천 가구입니다. 지난해보다 꽤 늘어난 수치인데 실제로 얼마나 늘었는지 그리고 확대 배경도 좀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분양과 이제 임대를 합쳐서 8만 8천 호가 이번에 공급이 되는데요. 일단 먼저 분양 주택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분양 주택은요, 지난해보다 거의 한 4배 이상 공급이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부가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이제는 그 의미를 이제 부여할 수 있겠고. 이 공급 배경은요, 역시나 이제 분양 주택입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의 그 니즈가 있거든요. 이걸 맞추기 위해서 이제는 분양 주택을 이제 공급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징이 있는데 이 분양 주택 같은 경우가 과거에는 좀 수도권과 먼 지역이 좀 많았는데 현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잘한 게 실수요자 중심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수도권 중심, 그다음에 3개 신도시 중심이죠. 알짜배기 땅에 정말로 직주 근접이 가능한 곳에 이제 분양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대 주택도 이제 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는 주택 분양과 임대 다 합쳐서 한 8만 7,621호 정도에서 다른 것까지 합하면 한 8만 8천 호 정도가 이제 공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난해보다 결국은 대폭 늘어난 이 공급은 앞서 계속 짚어주신 대로 실수요자 위주의 주거 안정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체적인 정부의 이 주택 공급 대책 안에서 이런 실수요자 안정 대책이 갖는 의미는 뭐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이게 단기적인 공급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의미를 뽑아본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장기적인 주택 공급이 들어간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동시에 이제 나오는 것이고요. 시장의 또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주거 지원을 각각의 계층에게 공급한다는 점이 이제 두 번째 의미고요. 세 번째 의미를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H와 민간 건설업이 함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공공과 민간 분양에서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실소자 중심의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점.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이 공공 분양을 알짜배기 땅에서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특히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또 안길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네 가지 요소가 아마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분양 주택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아까 정부가 야심차게 출범시킨 바로 네. 뉴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9,500가구 정도가 되는 것 네. 같아요. 실제로 뉴홈이 세 가지 유형으로 공급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이게 현 정부 들어와서 정말 야심차게 진행되는 이 뉴홈 브랜드도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게 왜 잘 나왔냐 그러면 맞춤형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과 자산과 이게 서로 다르신데 이거에 맞춰서 이제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해서 뉴홈이 나온 겁니다. 실제 본다 그러면 일반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눔형이 있고 선택형으로 좀 나눠질 수 있는데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급 형태입니다. 그래서 시세보다 사실상 다른 민간 분양보다는 낮고요. 소득과 사실상 자산 요건을 좀 완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반형이 이 실소자 중심으로 사실상 이제 안정적인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눔형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게 시세 대비해서 70% 수준의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이 되고 이게 또 무엇보다 좋은 게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인기가 많은 곳이고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게 워낙 좋다 보니까 실거주 5년이라는 이제 조건이 있고요. 무엇보다 내가 이제 나중에 이거를 이제 차익 실현했을 때 수익이 났을 때 70%는 공공과 사로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선택형도 있죠.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인기가 많은데 왜냐하면 6년간 공공임대로 내가 일단 삽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이거를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이 옵션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선택형이고요. 그럼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내가 초기에 자금이 없어요. 그럼 나는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살아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셨다거나 아주 어린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들 좀 귀담아 들으셔야 할 상품은 바로 신히타, 네. 신혼희망 타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또 올해 공급 물량과 주요 지역이 어딘지 궁금하네요. 네, 신히타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신혼부부라든지 또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도 됩니다. 그래서 예비 신혼부부도 되고요. 또한 한부모 가족도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공급되는 특별 공급이라 보시면 되겠고 상반기에
LH에 한 1,700호가 공급이 되는데요. 정말로 알짜배기 땅입니다. 인기가 정말 많은 곳이에요. 하반기에는 5,300호가 공급이 되는데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공급되다 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모집 공고를 잘 확인하시는 거를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예. 분양주택 유형별로 살펴봤고요. 이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도 좀 보겠습니다. 한 6만 4천 가구 정도 공급이 되는데 관련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임대주택도 당연히 공급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좀 어려우신 분들이 편안하게 사실 생활할 수 있도록 공급이 되는데 크게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임대, 매입임대주택, 그다음에 전세임대주택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예, 지금 나오고 있죠. 건설임대, 그다음에 전세임대, 매입임대를 좀 구분하셔야 돼요. 임대주택도 다 하나가 아닙니다. 먼저 이제 건설임대를 말씀드릴게요. LH가 이제 직접 건설해서 하는 유형을 우리가 건설임대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구임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임대가 있고, 행복주택, 통합 공공임대로 여기서 나눠지는 거죠. 매입임대주택도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LH가 사실상 이제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을 해갖고요. 이거를 이제 전세 임대로 아니면 임대 형식으로 돌려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전세 임대 주택이 있는데 이것도 되게 특이합니다. 뭐냐면 실수요자가 나 저기서 전세 살고 싶어요라고 이제는 지정해주면 LH가 이제 거기서 대신 전세를 맺어주고 이걸 임대 형식으로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 임대 주택도 사실상 이번에 들어가게 되고 특히 이 중에서 무주택 중산층 이게 신규인데 이것도 이번에 이제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이런 점들이 실제 이제는 임대 형태로 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잠깐 짚어주셨는데 무주택 중산층을 위한 그러니까 사실 임대주택이라는 게 이 서민들 아주 네. 어려운 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중산층도 상당히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지금 전세 임대가 일단 4,000호 늘어난 36,000호가 공급이 되는데 이 중에 새로 도입된 든든 전세 주택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는 무주택 중산층을 위한 이제는 사실 전세 임대인데 이게 한 2,800호 정도가 이번에 이제는 공급이 됩니다. 이게 특징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이제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만 가능했었는데 요거는 그렇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산층까지도 확대돼서 실수요자들이 이제는 전세 임대를 살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요. 주변 시세 90% 이하로 전세의 금을 마련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특징이 있고 최대 8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이게 큰 특징인데 아파트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비아파트, 한마디로 신축 빌라라든지 이런 쪽에서 공급이 되는 물량이다 보니까 잘 알고 체크를 해보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이 이루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워낙 목돈이 들어가는 분야인 만큼 이 네. 금융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출 혜택이라든가 조건도 좀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먼저 이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가장 먼저 아마 알아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제 디딤돌 대출이 있죠. 그래서 디딤돌 대출을 활용하시면 되겠고, 무주택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는 주택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 같은 경우에는 부부 합산 6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대상 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기준이 있고요. 대상 대출 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4억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겠고 대출 금리도 쌉니다. 2.65% 정도 지금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3%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좀 보시면 되겠고 특징 같은 경우가 이제 청약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딤돌 대출을 먼저 활용해 보시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보금자리론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순서가.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민간에서 나오고 있는 주거안전주택 구입자금 대출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는 디딤돌 대출과 좀 비슷한데 좀 다른 점은요. 이게 대상 주택이 6억 원 이하 주택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출 한도가 좀 낮습니다. 최대 2억 원까지만 이제 대출이 나온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특히 대출 금리가요 주거 안정 이제 주택 자금 같은 경우가 연 2.8%로 고정금리로 돼 있어서 금리가 굉장히 낮죠. 양분되어 있는 이런 대출 상품들을 잘 구분하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분양이든 임대든 워낙에 조건이 좋기 때문에 경쟁률도 좀 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경쟁률이 어땠는지도 궁금하고 당첨 확률 좀 높이려면 어떤 좀 팁 같은 게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네, 정말 경쟁 치열하죠. 사실 뭐 공공 임대든 아니면은 뭐 민간 뭐 공공 분양이든 간에 일단 경쟁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일단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 분양 전환형 아까 말씀드렸던 든든 전세 주택이 있는데 이게 평균 40대 1 평균 경쟁률이 일어나고요.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311대 1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인기가 치열하고요. 또 한 가지가 청년 매입 임대 주택. 정말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53대 1의 경쟁률이고요. 서울 지역만 본다 그러면 220대 1까지 경쟁률이 치솟았거든요. 그 정도로 공공주택, 뭐 공공 일반 분양이라든지 임대주택이라든지 인기가 굉장히 높고 그럼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청약 가점을 잘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본다면 특공이죠. 뭐 다자녀, 그다음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이런 특공의 구분을 잘 하셔서 내가 어디에 더 유리한지를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청약 전략을 이제 수립해야 됩니다. 이게 인기가 많은 지역 들어가면 당연히 내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지만은 이제 인기가 좀 덜하고 그다음에 내가 장기적으로 내가 여기서 좀 살고 싶다라는 지역을 들고 들어가면은 그래서 청약에 대한 확률이 좀 높아지게 되고 네 번째로는요. 추첨제 비중이 높은 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점제가 아니라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85제곱미터 이상 같은 경우도 가능하니까 추첨제 물량도 보시면 되겠고 다섯 번째로는 자금 계획 수립하셔야 됩니다. 저 여러 봤거든요. 무작정 청약만 놓고 자금 계획 없이 청약 넣으신 분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내가 계약을 못하고 잔금 못 마련하면 나의 청약 기회는 10년 동안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자금 계획 수립하시고 청약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이제 전반적인 계획이 나왔고 이 각 지역별로 이제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이후에 이제 신청 절차 어떻게 되는지 혹시 좀 주의해야 될 사항도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큰 맥락에서 말씀드릴게요. 큰 맥락에서 내가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고 뭐 분양 주택을 내가 좀 청약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첫 번째로 먼저 이제 모집 공고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모집 공고는요 역시나 청약 홈이라든지 청약 플러스 가셔갖고요 모집 공고를 입주자 모집 공고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특공도요 사실상 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그래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모집 공고 확인하라. 근데 두 번째는 당연히 청약을 이제 신청하는 단계겠고요. 청약 신청은 공동인증서, 민간인증서 필요하니까 미리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서류 제출을 하시는 건데 서류 제출할 때 소득증빙이라든지 무주택 세대주 이것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는 소득 자산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당첨자 발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당첨자 발표하고 나서 이제 정당 계약이라고 해서 이제 계약에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중도금 내고 잔금 내는 순으로 들어가는데 자 아까 여러 봤다 그랬잖아요. 이게 잔금을 못 마련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이게 계획이 틀어져서 그래서 꼭 말씀드린 건데 입주자 모집 공고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대출 상환 여력 이런 것까지 체크하셔서 중도금이라든지 잔금을 잘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의점을 잘 체크하셔서 내 집 마련에 나셨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